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20번 교재는 37페이지고 글리코겐 축적 3부입니다. 3부에서는 운동 강도 설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지방의 연소량이 달라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강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70%로 운동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강도의 운동에 70%만 발휘하세요. 그렇게 운동하면 지방 연소 잘 돼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강도를 설정할까요?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할 때 최대 강도의 70% 강도로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70% 하고 VO2 max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최대 강도로 운동을 할 때 최대로 산소를 섭취하는 양이 관찰되죠. 그러므로 최대로 섭취하는 산소의 70%를 섭취하는 운동 강도면 최대 강도의 70%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70% VO2 max다 라고 하면 최대 강도의 70%를 발휘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걸 알면 되죠. 이 VO2 max를 알면 VO2 max가 예를 들어 10이 나왔다. 10ml per kg per min이 나왔다. 좀 내용이 어려워지나요? 내가 운동을 할 때 호흡이 막 가빠지잖아요. 그쵸? 호흡이 가빠지는 건 산소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호기를 자극하고 그러므로 환기량이 증가하지만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니까 호흡이 빨라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산소를 즉 흡기가 많아져서 흡기량이 많아져서 많이 흡기한 산소 그 산소를 활동근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활동근이 산소를 섭취하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10이란 뜻이에요. 10ml란 뜻이에요. 내 체중 1kg당 1분당 10ml를 섭취한다. 그게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0이라는 양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70%로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7ml per kg per min 정도 산소를 섭취하는 운동 강도가 그 사람의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지방을 많이 연소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걸 스포츠 현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적용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70%로 운동하래요. 즉 중강도로 운동해라, 뭐 저강도로 운동해라, 최대 하루 운동해라. 말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뭘로 하느냐? 심박수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최대 강도로 운동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관찰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심박수 하트레이트는 어떨까? 심박수도 최대로 관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정시의 심박수를 보통 60에서 90회라고 봅니다. 분당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운동을 최대 강도로 하면 심박수도 최대로 증가하겠죠.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하진 않아도 최대 강도까지는 증가하고 거기서 일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박수가 계속 증가하진 않습니다.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최대 강도로 뛰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최대 강도로 운동을 하시겠다? 최대 심박수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 강도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220 빼기 나이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220 빼기 나이를 하면 이게 최대 심박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0세다 라고 한다면은 190회가 되겠네. 분당 190회가 나의 최대 심박수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 어떤 운동을 했는데 분당 190회의 심박수가 관찰된다. 이 여간에 이 비슷하게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최대 강도의 운동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이가 지금 30세잖아요. 그러면 30세인 사람은 다
다 이 강도인가? 그렇진 않죠. 개인차가 존재한다. 우리가 트레이닝 원리 중에서도 개별성의 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차라는 게 심박수에 어떻게 보면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안정시 심박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60회, 어떤 사람은 70회 이런 식으로 다 개인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안정시 심박수를 여기에 조금 녹여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차를 좀 고려한 값이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0세고 안정시 심박수가 60회예요. 분당.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대 심박수가 190이니까 안정시 심박수 60 빼면은 130이 나오겠네. 130이 나옵니다. 아, 요거 여유 심박수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유 심박수 HRR이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 하트 레이트 리저브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안정시 심박수 빼서 130회 나왔으니까 70%로 운동하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0 곱하기 운동 강도를 해요. 퍼센테이지니까 소수점으로 바꿉니다. 1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 60이잖아요 지금. 그쵸? 계산을 해보니까 151회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산수가 틀렸으면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이 맥락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산수는 할 때마다 늘 교감신경이 항진돼 가지고 151회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30세고 안정시 심박수가 60회, 그 다음에 70%로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151회 정도 심박수가 관찰되는 그 운동 강도, 그 강도로 운동하면 최대 강도의 70%구나. 아, 그러면은 지방연소 잘 되겠네 라는 얘기예요. 이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게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값에도 개인차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여성, 아니면은 운동 경력, 요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병명 유무, 병유무죠. 병력 유무 같은 거. 요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정시 심박수는 여기서 측정하면 돼요. 요골동맥, 척골동맥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요거 현장에서 한번 써보시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운동 강도 설정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걸 얘기 안 했네. 뭐냐면 요 여유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목표 심박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표 심박수는 뭐냐면 70%로 운동했을 때 목표로 설정된 심박수, 그래서 목표 심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진짜 여러분들 편입니다.